요즘에는 고급진 얼굴을 위해서 입술에 도 종종 맞으세요. 오늘 필러가 아니라요? 네, 종종 맞으러 오시는데 아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12년차 피부과 전문의 피부 트래블러 노성민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피부과를 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깨닫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무조건 젊고 탱탱한 얼굴을 선호했다면 요새는 뭔가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그러한 인상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급스러운 얼굴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은 것은 매끈하고 광나는 피부입니다. 저희가 이제 리프팅하고 뭐 탄력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항상 생각하지만 결국 그 다음으로는 글로우라고 해서 광이 나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피부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단순하고 잡티가 없고 기미가 없는 걸 넘어서 속에서부터 빛이 나는 듯한 그러한 광채가 나는 피부를 뜻합니다. 칙칙하고 건조한 피부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빛나는 피부가 고급스러운 피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속에서부터 광나는 피부라고 하셨는데 개기름도 광이잖아요. 그 개기름은 기름이 철철 나는 느낌이고요. 개기름은 확실히 다릅니다. 기름 종이로 닦아주고 싶은 듯한 그런 게 아니라 수분의 느낌인 거예요. 전문의 피부과 소사이어티에서도 이 글로우에 대해서 요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우, 광채 나는 피부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집에서 하시려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비타민 A 레티놀, 비타민 B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 C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면 브라이트닝 효과와 함께 광채가 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로는 약간 부족한데요.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시술은 정말 요새 핫한 리쥬란이라던가 주베룩 이러한 스킨 부스터 등을 활용해서 피부의 광채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1단계 스킨 부스터가 리쥬란이라면 2단계 스킨 부스터 조금 더 강력한 건 스컬트라 혹은 레디어스, 주베룩 볼륨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면 이게 볼륨아이징 효과뿐만 아니라 피부에 광채를 줄 수 있습니다. 코리아더마라고 이제 피부과 전문의들이 하는 글로벌 학회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홍콩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스컬트라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술 기계로는 포텐자라던가 저희면 더블 타이트라던가 이런 고주파 니들을 통해서도 피부에 광채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시술들입니다. 두 번째, 동그란 이마입니다. 너무너무 납작한 이마도 아니고 너무너무 튀어나온 이마도 아닌 살짝 동그란 이마. 예전부터 고급스러운 얼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주 납작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인상이 조금 딱딱하거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너무너무 봉긋하면 과한 느낌이 드는 뭐 시술을 많이 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딱 적당히 살짝 솟아오른 이마가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게 훨씬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넣었던 것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코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있긴 한데요. 본인의 취향이 중요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하시는 분들은 과한 걸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는 걸 빼는 것보다는 부족하면 더 넣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납작한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봉긋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가장 확실한 것은 필러입니다. 이 이마는 스킨 부스터를 넣기도 애매한 부위고 넣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필러가 가장 안전하고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대로 나올 수 있어서 필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 이마 필러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요. 이마의 필러를 정말 잘 깔고 그 깐 게 되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필러도 적당한 점탄성을 가진 필러를 골라야 돼서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의에게 받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필러가 이제 요새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셔서 저는 이마 보톡스도 권하는데요. 이마를 누르고 있는 프론탈리스 머슬이 있는데 이 머슬이 좀 과하게 있는 경우는 항상 긴장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톡스를 이마 주름 때문에 맞기도 하지만 이마 주름 때문에 맞았는데 살짝 봉긋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게 기마가 누르고 있다가 보툴리눔 톡신을 맞으면 이게 풀리면서 동그라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서 필러가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볼륨감이 있는 입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지만 이 입술은 정말 중요합니다. 살짝 볼륨감이 있는 입술이 고급스러운 얼굴에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입술에는 정확히 공식처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는 아랫입술이 약간 도톰한 입술이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고 생기 있는 입술이었는데요. 윗입술 대비 아랫입술이 1.5배 정도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윤정 씨 입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랫입술이 약간 도톰하고 윗입술 대비 아주 두툼하진 않지만 윗입술과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서 고급스러운 얼굴을 만드는 입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장원영 입술처럼 필러 맞고 싶은데요. 사실 장원영 씨 입술은 1대 1.5 이러한 거 아닌, 그래서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입술을 선호하는 것도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원하시는 연예인들 사진을 들고 오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마다 원하는 취향이 다르고 미의 기준도 좀 다르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위아래가 적당한 조화를 이루고 얼굴 전체와 입술의 두께가 조화를 이루어서 옆에서 봤을 때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술이 고급스러운 입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륨감이 있는 입술, 생기 있는 입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러가 가장 대표적인 시술 방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마보다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도 해보면 이마와 마찬가지로 아주 쉬운 부위는 아니고요. 너무 과하게 넣으면 도날드 덕처럼 많이 튀어나올 수 있고요. 혹은 뭐 너무 많이 넣으면 꽁두깨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어떠한 필러를 선택하는지 그 필러를 많이 사용해서 경험이 있는 전문의에게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러가 너무 부담되시면 요새는 리쥬란 시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리쥬란이 전체적으로 피부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입술에 맞으면 입술이 굉장히 촉촉해지고 약간의 볼륨감을 줄 수 있는, 필러보다는 훨씬 덜한 효과지만 좀 자연스럽게 촉촉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급스러워 보이는 얼굴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광채 나는 피부, 두 번째는 약간 동그란 이마, 세 번째는 도톰하고 생기 있는 입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턱도 그렇고 다른 고급스러워 보이는 얼굴을 만드는 구성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피부과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무조건 이래야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구성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도하게 어떠한 포인트를 강조하고 싶은 나머지 이마에 필러를 너무 채운다거나 눈 수술을 너무 과하게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움을 만들어서 뭔가 인위적인 성형 미인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매력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본인이 고민하는 포인트를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12년차 피부과 전문의 피부 트래블러 노성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